여러분 저 서울시하고 예? 구미시하고 땅덩어리가 어디가 더 클까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땅덩어리하고 저 경상북도 구미시 땅덩어리하고 아니 어디가 더 크냐고 비슷하지 말고 당연히 구미예요. 구미 더 커요. 그건 군이고 거창하니까 야 거창군 야 역시 유머 있네 그죠? 거창군 군 중엔 제일 크죠 그죠? 거창하니까 거창하면 유명한 학교 하나 있죠. 거창고등학교. 근데 지금은 저 자립형 사립고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일반고 돼버렸어요. 찾아봐요 한번요. 재미삼아.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묻더라고 나보고 있는데 당연히 나는 서울 그랬지. 그러면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구미가 좀 더 커 면적이. 그러더라고. 군에서는 거창군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봅니다. 4번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보겠습니다. 이 면적 기준이죠. 일종의 1번만 해당하면 일단은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허가 기준인데 여기서 기준 국장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할 뻔했죠 그죠? 자, 이 기준 면적은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요거예요. 일단은 규모 뭐라고요? 규모. 요거는 행정 토지의 규모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면적 기준. 자, 그런 여기서요. 방금 할 텐데 농어촌 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이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1만 이상일지라도 농어촌을 정비하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때 면적 제한 규정 받지 말고 그냥 하라 그 얘기죠. 일종의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면적은요, 항상 강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막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한 용도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공부해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주상 생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도시지역. 뭐라고요? 도시지역 있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할 때 같이 해주세요. 그래 공부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자연, 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얘는 뭐죠? 주거지역, 주상공동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러면 다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게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 녹지지역 다시 뭐라고 얘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또 뭐 하다 보면 기억난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도 내 첫 번째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항상 가능하면 진짜 뭐 아프지 않는 이상은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그게 원칙이 좋은 겁니다. 물론 특별하게 이제 뭐 사정상 사업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뭐 이렇게 못하는 건 이게 아주 당연히 그게 아닌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적당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간혹가다 딴 데 학원도 보면은 희한하게 좀 뭐라 그럴까 혼자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학원에 등록 우리도 굉장히 많아 지금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 지금 등록인이 뭐 150명 됐는데 지금 반도 안 와요 지금. 야간도 이 정도입니다. 야간도 이 정도 와요. 한번 와보세요. 야간에 이 정도 와요. 좀 적게 와요. 이 정도보다 좀 적게 와요. 왜냐하면은 제가 공법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실무 가서 실무 얘기 잠깐 할게요. 여담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또 대화도 하고 또 몰랐던 분들 사귀기도 하잖아요.
그래 내가 농담하면서 얘기하잖아.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냥 친해지면 그냥 형님 오빠 하면 돼요. 그냥 언니 누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어때? 뭐 같이 친한데. 그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개업할 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30회 합격 다 할 거니까 30회 동기가 1년 동안 나와서 막 웃고 즐기고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겠지만 뭐 하여튼 간에 싸워도 바로 풀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정이 든 것이 개업할 때 서로 도움이 돼요. 개업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먼저 개업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또 같이 또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배울 수도 있고 또 후발적으로 개업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동기니까 필요한 겁니다. 여기 와서 사귀니까 필요한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 잘 몰라. 안 친해. 개업할 때 어려워요. 진짜라니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친한 사람 있어야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찍 나와야 되고 특히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말고 이제 작년에 1차 합격자들이 학원마다 생겨보면은 작년 일 했잖아. 했으니까 이제 좀 돈 많이 필요 없이 할 경우를 이제 알거든요. 1차 붙었으니까 2차는 집에서 동영상 봐야지. 이게 된다니까요. 뭐 에듀라인 있고 에듀윌 있고 많아요. 동영상 싸게 할 수 있다고요. 물론 합격을 하겠지. 그죠? 개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30회는 동기 안에서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지만은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요, 합격은 싸게 돈 적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합격한 이후에 개업할 때 같이 도와줄 동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서울에서 내려올 거요? 합격자들이 100명, 200명이 뭐해? 타 지역에 있는데. 맞지, 그죠? 그리고 또 동영상 온 사람이 부산 지역 모여? 안 모여져요. 뭐 평상시 뭐 만나봤어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장롱면허가 대부분 뭐냐? 그런 혼자 한 사람들이 다 장롱면허입니다. 하고 싶어도 루트를 모르는 겁니다. 뭐 서울 전해가지고 알아볼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합격자들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 재수생인데요. 뭐 동영상 공부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보다 한 반 이상 저렴돼요.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합격해 놓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뭐 개업하려고 해도 정보도 없고 후회하더라고요. 후회하더라고. 아예 그냥 학원 가서 치고받고 얼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 몇 분들이 머리가 영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옵니다. 혼자 하다가 9월 달에 동영 모의할 때 와가지고 30일 동기에 싹 끼어들어가요. 뭐 어때 이해주의자 어떡합니까? 그것도 몇 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류 아니니까 그냥 주구장창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질문도 하고 아까 좀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모른다 얘기할게요. 그러면 잘리겠죠, 그죠? 그 질문도 하고. 근데 수업 시간은 가능한 질문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왜냐면 이제 방해되니까. 쉬는 시간은 얼마나 질문하시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올 때는 가능하면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갖고 오고. 농담이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자꾸 얼굴 보면서 인사도 하고 저 벼락 붙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좀 대화도 하고 말이야.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야지 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동기끼리 묻고 즐기고 또 돈도 벌고 같이 벌고 대신에 동업을 하지 말고 동업하는 순간 3개월 못 넘기고 찌개집니다. 이건 내가 그냥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협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네가 사장해 나 실장할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같이 공동하게 되면 싸우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같이 반반하자. 처음에 그렇게 해. 사무실에 가봐. 내가 번 돈이 다 뭐 더 많은 거야. 그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번 돈을 띄어서 주려니까 얼마나 아까워. 우리 헤어져? 짝짓기.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이제. 그 동업하지 마세요. 혹시 이 강의 듣는 재수생들 빨리 와요. 지금 늦어. 아시겠죠? 혼자 하지 마. 개업 못해. 빨리 와요. 빨리. 재수생들이 안 나오고 또 집에 듣거든요. 빨리 나오라니까. 안 나오면 재수 없어. 자, 책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도관농자, 주상공록, 보생자, 보생계,
보생기는 면적이 다 똑같은 거는 안 적은 겁니다. 얘는 다른 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럴 때 허가 기준 면적이 주거, 상업, 생산, 녹지, 주상생자 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이 얼마라고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가 된다 그 얘기죠. 사실 요거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전에 힘이 거쳐라 할 때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겠지만 맛배기로 힘이 거쳐라 할 때 1번하고 3번 정도인데 3번 아까 토속 채취할 때 부피 3만 이상일 때 힘이 거쳐라 했죠. 그죠? 1번이 뭐냐면요. 요 면적 미만, 요 면적 이상일 때도 힘이 거칩니다. 그때도 힘이 떨어지면 가능은 해요. 원칙 안 되지만. 지금 맛배기를 보고 다음 5월달 강의할 때 내가 한번 언급할게요. 왜냐하면 그것도 만약 1만 2만이잖아. 1만 돼 안 돼? 1만 돼 안 돼? 1만 5천 이게 월등하게 이게 면적 많을 때는 누가 보나 마나 허가 안 나오겠죠. 근데 딱 1만이야. 예를 들어 딱 1만이에요. 1만인데 그거를 한 주먹 딱 끊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1만 이상 되는요 1만 미만 거의 근접할 때 얘기해요. 그때는 한테 힘이 한번 거쳐봐라. 그럼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공간농 따라해. 공간농 몇 개입니까? 3개죠. 얘는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됩니다. 공간농 3만 미만. 시작. 공간농 3만 미만. 그 다음에 보전자 들어가는 거예요. 보전 얼마에는? 5천이죠. 보전 5천 미만. 따라해요. 보전 5천 미만. 이걸 솔직히 전 노래 부르듯이 랩하듯이 하면 돼요.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간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시작. 주상 생자 1만 미만. 공간농 3만 미만. 보전 5천 미만.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좀 읽으면서 소리 내면서 하시면은 외우실 겁니다. 책에 빠졌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예요. 지금 체크하시고 나중에 요약해 놓을게요. 공간농 중에서 요 관리죠. 관리하고 농림지역은요. 요 면적 범위 안에서 3만 미만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정했다면 그것은 조례로 하겠죠.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령 관리지역이 또는 농림지역이 많이 없어요. 3만 미만까지는 어렵고 우리는 조례에서 부산시 조례에서 우리는 2만 미만으로 정했다면 2만 이상부터는 허가 안 해줍니다. 누가? 특광 부산시장에. 아시겠죠? 관리하고 농림만 조례로 따로 정했다면 이걸 하는 겁니다. 딴 데는 필요 없습니다. 관하고 농만. 관농.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보세요.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봐. 2번도 있고요. 3번도 있고요. 4번도 있고요. 5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1번이죠. 정한 거 1번이죠. 2, 3, 4, 5는 한 번만 읽어주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그게 뭐냐? 밑에 그 면적분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2, 3, 4, 5예요. 2번.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렇잖아요. 어긋나지 할 것 하면 그게 답이잖아요. 그렇게 안 내겠죠. 3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번. 맨 끝에 주변 환경도는 경관과 조화 이룰 것. 5번에 중간에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것. 아마 안 되겠죠. 그죠? 적절할 것.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체킹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참고 박스 메뉴에 아까 나왔었나? 참고 박스 메뉴 있게? 앞에 나왔었죠, 그죠? 앞에 나왔었네, 메뉴에. 요거. 그냥 보지 마세요. 면접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동그라미 하세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 동그라미 하세요. 각각의 용도 지역에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주거지역이라면은 그냥 1만 미만인데 하필이면 한 반틈은 주거지역이고 뭐 반틈은 예를 들어 공업지역이에요. 그럼 각각 주거지역은 그냥 걸칠더라도 주거지역은 1만 미만이면 되고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자, 5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의 제한. 허가 제한이죠. 줄이면. 자,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는 다릅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상군수에다 제한권자는 글 플러스 도시사 들어가고요. 국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섞어서 믹스해버리니까 제한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여기에 특광, 특시, 특도 다 들어있는 거죠? 예,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권자랑 제한권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문에 허가권자와 제한권자가 같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 할 때 제한시키느냐 보시면 제한 사유 쌍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쌍가로 2번 내가 책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설명 들어보고 읽어보시면 다 들어있어요. 같이 묶어서 해야 됩니다. 읽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어떤 걸 제한시키느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 수목이 집단 뭐 몇십 년 된, 뭐 100년 된 이런 뭐 아름다리 있다만 나무들이 막 질벽이 있다 가정하자고요. 있다. 그런 거를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최대한 개발 못하게 일단은 최대한 끌어는 보자. 끌어보자. 여차하면 여기가 뭐 개발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배울지인정. 제가 거제 가니까요. 거제 가니까 제가 이제 거제 강의하고 있거든요. 거제를 가니까 거기 이제 토백이 분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뒤쪽 한 바퀴 빙 돌아서 이제 좀 좋게 말하면 관광이고 이제 그죠? 좀 안 좋게 말하면 이제 여행이죠. 그죠? 아니면 드라이브인데 뒤에 나무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빽빽이 있는데 바로 그걸 잘라가지고 절토해가지고 앞에 아파 죽고 있더라고요. 그 나무가 뭐냐? 편백나무예요. 자, 근처 가니까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뭔가 약간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웬만하면 이제 개발을 이제 안 시켰다가 이제 자꾸 개발하면서 들어가면서 깎아낸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그것마저도 개발시키긴 그런 것 같더라고. 산책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았고, 맨 뒷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창문 열어놓으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녹지지역, 계획관리 지역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을, 그죠? 최대한으로 한번 지켜보자. 여차하면 그때 가서 개발할지언정 그 뜻입니다. 그리고 조소로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철새 도래지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 군산 가면은요, 옛날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니까 겨울에, 한겨울에 철새들이 막 수백만 마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있잖아요. 추운데 막 이게 보면은요, 그거 보려고 새 날아갈 때 이게 막 날아가고 확 가는 모습이 장관이에요, 장관.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 뭐예요? 이것들이 AI 두가잖아. AI. 그 다음에 뭐 있죠? 우량농지. 여기다가 모를 심으면은 나중에 수확시 쌀이 굉장히 질 좋더라. 토지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일단 재단으로 한번 제한시켜보자. 그 얘기죠. 두 번째. 그 다음째, 뭐 자연환경 등등 경관 많이 있지만 특히 문화재. 줄여가지고 문화재. 등등 뭡니까? 등 손상 우려가 있다면,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손상하면서까지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 자, 누가 수립해요? 부산시장이. 또는 도시 군 관리 계획. 누가 위반해요? 부산시장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지금 위반 중에 있는데 지금 ING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 위반 중에 있거든. 이거 끝날 때까지는 한 허가 못 준다는 얘기지. 왜? 네가 지금 건축행 하려고 한 그 자리가 건축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나도 몰라. 끝나봐야 알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영어로 말하면 ING다 그러면 ING. 수립 중에 있다지 수립
잘 봐야 읽어볼 때 수립된 지역 하면 틀립니다. 수립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진행 현재. 수립되었다면 수립된 걸로, 입안되었다면 입안된 걸로 어떤 건 개발, 어떤 보존이니까 허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한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죠? 안 나오면 3년 되는 다음날 뭐가 돼요? 구역은 실효가 돼요. 그럼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말이 없어도 현재 지금 실효가 안 되려면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ING인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내가 얘기 안 하면은 그냥 외우는 거냐. 왜 이거를, 왜 얘는 똑같이 왜 연장이 있지? ING만 연장이 있는 거예요. ING만. 근데 이게 설명을 사실 안 하죠. 모르니까. 이거 뭐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얘는요, 지정되잖아요.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날 구역은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려면 지금 설치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ING예요. 1번과 2번 ING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ING가 없는 것은 연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같아요. 원칙은 같아. 얘도 봐봐요. 심의 거쳐서 국장은 중앙도의회, 나머지는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한 차례 1회 몇 년이됩니까?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제한시키고요. 얘도 일단 원칙 같아요. 얘도 심의 거쳐서 얘도 한 차례, 즉 1회죠. 몇 년 내내? 3년 이내.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플러스 이게 ING가 있는 것들이죠. 왜? 이게 ING가 수립 중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얘는 3년이지만 3년이니까 2년 했다면은 1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했다면은. 자, 이것도 한 차례 1회. 얼마나 얘는?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뭐 한다고요? 연장. 부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여기서 봐요. 연장할 때는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미 심의 거쳤기 때문에 연장할 때는, 그러니까 연장할 때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면 틀리겠죠. 그렇게 나와요, 지문이. 이거. 그래서 내용은 뭐냐? 농문, 기, 관, 지, 기. 아시겠죠? 농문, 기간지기. 시작. 농문, 기간지기. 농문이 뭐냐? 녹순문 옛날에 그 뭐 기사들 그 녹순문 앞에서 농문 앞에서 딱 서 있잖아. 그 기간치기 치긴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체크하잖아요. 기간치기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겁니까? 따라해. 연장.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연장. 그래서 기간지기가 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래, 연장. 기간지기 연장. 아시겠죠? 기간지기만 연장 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안 가요? 뒤에 한 분이 자꾸 이러는데 뭐지? 그것이 쌍가로 2번 내용이고요. 자, 밑에 쌍가로 3번입니다. 제한기간. 했구나. 넘기세요. 했고요. 4번 제한 절차 보겠습니다. 1번이 뭐냐? 그냥 심의 거친다 그 얘기고요. 그렇죠? 거친다. 의견 청취입니다. 제한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이다. 그죠? 바로 밑에 심의 전에 줄 거예요. 국장이 제안하든 시도지사가 제안하든 뭐라고요? 중앙 또는 지방 심의 전에, 심의하기 전에 뭐 한다고 밑에 줄 거예요?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됩니다. 국장도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되고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전입니다. 5번은 뭐냐? 국장 등등 즉 제한권자는
개발의 허가를 뭐라면은 제한하려면, 그러면 제한하기 전, 제한한 후, 제한하기 전, 그 뜻입니다. 제한 후 안 됩니다. 제한 전이죠. 제한하려면 밑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라. 알려줘라. 여기는 제한적이다라고 알려줘라. 국장은 관보해, 지자체는 공보해 하죠. 7번. 그런데 현재 만약에 여기가 3년 동안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남았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1년 남아있는데 지금 이 순간 상가로 7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에 국장 등은 개발 행위를 줄거세요.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1년이 남아있더라도 줄거세요. 끝나기 전이라도 현재 제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끝나기 전이라도. 저를 들어보세요. 제한 기간이 끝난 후에 하면 틀립니다. 거기까지 봐주세요. 자, 6번.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와 이행담보 보겠습니다. 조건부 허가. 다시 말하면 조건을 거는 건데, 일단은요, 항상 허가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위 환경조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적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뭡니까? 그걸 봐봐요. 8번. 1번. 특광 등등은 밑에 똑같습니다. 기위 환경조. 동그라미 하세요. 기위 환경조를 위하여. 등행하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그럼 밑에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허가 신청할 때와 연관되는 겁니다. 저를 봐요. 아까처럼 덤프트럭 들어가는 길이 없다. 그 길은 네가 한다고 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왜? 네 하나 보러 네 때문에 세금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조건. 그러니까 신청사의 마지막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들어보고 조건 건다. 도로 설치 네가 해야 된다. 라고 의견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허가해 주고. 그거까지 힘들겠다. 그러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도로 내가 설치할게요. 어차피 내가 돌캐할 건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 얘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방금 말한 기는 포함돼. 그러면 위환경조 굉장히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는 도로 등등 확실해. 근데 위환경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적용 들어가지만 사실 기위환경조라는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은 거 수십 가지 중에서 5가지에 대해서는 너 민간이잖아. 너 못 믿겠어. 그 얘기죠. 잘 들어봐요. 조금 전에 기반시설 설치합니다. 네가 설치한다면 허가해 줄게. 신청자 의견 들어보고 나니까 본인이 설치한다고 그래. 그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라면은 그걸 민간이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못 믿어. 그런 거예요. 왜? 그거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허가해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어쩌고저쩌고 안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네가 민간은 못 믿어. 이행보증금 예치해. 그런 겁니다. 이거 포함돼요. 그 외에 위환경 중에서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요걸 기를 포함해서 5가지만, 요 5가지에 대해서만 민간인 경우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쌍가로 2번 나오잖아요. 그죠? 위, 환경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죠? 이 중에서 몇 개만 다음의 경우 그 박스 안에 1, 2, 3, 4, 5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위 환경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에서만. 그래서 조건부 허가는 뭐냐? 허가에서 이제는 기위
환경조 이것의 필요에 의해서 그죠? 이 위에서 몇 가지만 이거 5가지에 대해서만 뭐요? 이행 잠깐만 이렇게 다 쓰지 마시오. 이거 쉬운 거니까 헷갈리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중에서 그냥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다 그 말이죠. 이때 예치 사유가 뭐냐? 사유가 5가지입니다. 1번은 기반 재산은 무조건 포함돼요. 그 다음에 2번은 토지의 굴착할 때 혹시나 뭐 진동에 의해서 뭐 주변에 집들이 벽에 금가거나 그런 것이죠. 3번 토속의 발파. 그러니까 1번에 기반 시설의 기 동그라미, 2번에 굴착의 굴 동그라미, 3번에 발파의 발 동그라미, 4번에 차량 통행의 차 동그라미. 먼지 많이 나잖아요. 저 먼지 때문에 내가 폐병 걸렸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5번에 토지 연결 변경이나 토속의 채취로 인해서 끝난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돼? 산이 뻘건 산 돼버리잖아요. 적용해라. 그 말이에요. 적용한다면 내가 허가해 줄게. 비탈면에다가. 알았어. 적용할게요. 근데 한다고 해서 내가 허가해 줬는데 안 하면 어떡해? 너 민간이잖아. 못 믿어. 이행보증금을 예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이면 뭡니까? 얘는 굴비발차기다. 발차기. 이는 비탈면 적용, 발은 발파, 차는 차량 통행, 기는 기반시설. 굴비발차기. 시작. 굴비발차기. 왜 굴비를 발차느냐? 비싸서 못 사 먹거든요. 굴비 이따만한 거 20마리 한 박스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 그 많이 비싸진 않아요. 그냥 한 120만 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못 사 먹어. 영광 가면은요. 서울에 있는 큰 백화점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좀 싼 거 먹어. 한 박스에 한 12만 원 싼 거 그런 거 싼 거 먹어요. 그것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에 뭐 먹습니까? 조기. 그리고요 밑에 3번 나오잖아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제외 사유. 이 뭐죠? 국가, 지자체, 2번에 공공기관, 3번에 공공단체는 예치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민간만 예치한다. 민간 시험이 안 나와요. 그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물어가지고 얘들도 예치한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4번에 이행보증금의 예치 발언입니다. 1번 예치금이 얼마냐? 총 공사비 20%입니다. 20% 이내 범위 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그러니까 100억이면 최대 얼마입니까? 20억. 20억 범위 내에서 뭐 15억이든 18억이든 조례로 정한다. 2번 방법은요. 현금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원칙. 예외 이행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3번 반환은 언제냐? 준공 검사 받으면 다 끝난 거니까 그때 남은 돈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7번 됐고, 그 다음에 8번 준공검사 대상인데요. 원칙 줄 거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결 변경, 바로 밑에 토속 채취에 대해서만 마지막 줄 준공검사 받습니다. 저를 봐요. 여기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면 준공검사 받아요. 공작물 설치도 준공검사 받아요. 근데 물건 적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건 적치 그 박스 위에서 보세요. 물건 그 위에 물건 적치 X. 물건을 쌓아놓는 건데 그게 뭐 똑바로 쌓아서 그걸 보는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형질 변경 그 허가 목적대로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 받습니다. 토속 채취 마찬가지입니다. 허가해준 면적 부피만큼 했나는 다 준공검사 받아요. 토지 분할도 없잖아요. 토지 분할 X. 토지 분할은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5번은 뭡니까? 물리적인 행위 아니에요. 아무리 집에 잘 되는 식칼 들고 와서 땅 백날 쪼개봐 쪼개지나?
얘는 서류상 금 긋는 작업입니다. 근데 금 긋는 거 뭐 준공검사를 받아. 줄이 삐뚤어 똑바로 뭐 그걸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건 적치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준공검사 받아라. 틀리겠죠. 토지 분할도 준공검사를 받아라. 틀리겠죠. 예외 나오잖아요. 건축물의 건축, 공장 설치 있죠.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은 여기서 재차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10번. 9번은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봐도 되고 잘 안 나오거든요. 10번. 요건 항상 등장합니다. 너 왜 허가도 안 받고 네 말대로 개발에 행했어?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으면 뭡니까? 행정대집행. 요걸로 성의 한 차 3년 3천입니다. 아시겠죠? 3년 3천. 거기까지. 자, 이제 오른쪽 2번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입니다.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보겠습니다. 요거랑 이제 반대 긋고 있는 것이 뭐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그죠? 요건 설명만 잘 이해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뭐냐면은 개발 밀도다. 일단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된 지역. 개발이 안 된 지역, 이런 미개발 지역을 개발했다면은요, 대략적으로 범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범위 안에 개발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택지 개발이라면 이제 주거지역은 하겠지만,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어디 들어설 것이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 뭐 도로, 공원, 녹지 등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을 알고 거기에 인구 수용에 근접하게 맞추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끝났잖아 이제. 근데 나중에 개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지역 뒤에, 그 지역 옆에 땅 주인들이 산 이면을 깎든 농지를 대지로 무슨 이렇게 하는 간에 추가적인 개발 행위 한다면은 현재 있는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왜? 지금 개발된 지역에 맞춰 설치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개발 행위로 한다면은 도로 등등 기반시설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잖아, 현재. 안 돼. 그럼 기존 도로 등등 넓혀야 돼. 공원도 넓혀야 돼. 넓힐 수 없잖아요. 도로 양쪽에 건물 다 들어섰는데 뭘 어떻게 넓혀? 그럼 반대가 뭡니까? 건물을 못 짓게, 즉 추가적인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건물 짓지 마. 그럼 안 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률을 강화시켜버리면 스스로 알아서 건물 짓는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반 시설 설치가 뭐요? 곤란한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그러면 이 지역에, 이 구역에 지정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죠.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강,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는 얘기죠. 설치 뭐요? 곤란한 지역이죠. 당연히 개발된 지역이죠. 그러니까 보나마나는 도시적일 것이고, 단지 거기서 녹지적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인가 빼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바로 누굽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다. 여기 뭘 강조해요? 뭘 강화해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한다고요? 강화시키는 겁니다. 완화가 아니에요. 완화. 완화로 바꿔내기도 해요. 시험에. 이거 강화.
용적률 시세 얼마까지? 최대 50%까지 강화합니다. 만약에 건물 지고 싶어요. 보통 아파트 주변 가면은 건물이 보통 상업적이 아니니까 보통 한 5층, 4층이잖아요. 근데 원래 5층까지 져야 된다. 2.5층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건물 안 지겠지, 그죠? 4층까지 지어야 되거든요. 2층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건축행위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개발행위를 막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까지 짓는 거는 소규모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 그 얘기가 바로 1번에 지정권자에 잘 나와 있고요. 주상공, 맨 끝에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요. 2번에 지정기준 국장, 그 박스 안에요. 안에는요, 딴 거 보지 말고요. 한 번만 복습할 때 정독하시기 바라고요. 니은에 20%, 디귿에 2년, 리을에 2년, 미음에 2년 20%, 요것만 2년 20%. 옛날에 30%로 한번 바꿔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 가지고밖에 못 내는 거예요. 틀리게 하려면은 앞자가 전부 다 이자 대 이자. 이자식 2년 20%. 아시겠죠? 2.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 파란 글씨 읽어주시고, 4번. 요게 4번 잘 나온 지문입니다. 4번 동그라미 하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 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할 때 주기적 동그라미 하세요. 이 주기적을 빼버리고 무슨 분기별로 뭐 월별로 다 틀려. 주기적. 그 주기적이 월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무조건 법률 조문대로 주기적. 다 같이 시작. 주기적으로 검토하라.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3번에 절차 보니까요. 절차 동그라미 1번과 2번, 상글 1번에 1번, 2번, 4번까지인데요. 자, 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요 관리 구역에 뭐라고요? 자,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심의 거칩니다. 얘죠, 그죠? 얘니까 당연히 지방 도계위 심의겠죠. 심의 거칩니다. 거기 박스 보세요, 박스. 구역에 명칭 정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들어봐요.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지만은 구역에 명칭 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정한 명칭을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구역의 범위 정할 때에도 심의 거치고요.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 강화 범위도 심의 거칩니다. 정한 강화 범위를 변경할 때도 심의 거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내용 많죠, 그죠? 그런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이 되면, 이제 구역 지정되면 그냥 밑에 뭡니까? 그냥 공보, 지방이니까 공보에 고시하면 끝. 이것이 방금 3번, 4번 내용입니다. 다예요, 다.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뭐냐? 얘는 용어 정의가 빠졌어요. 용어 정의가. 그 용어는 앞에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자, 그거 보시면은 21번. 그러니까 요 21번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약집에는 내가 여기 저 현재 배우는 그 파트에다 옮겨가 넣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21번 거기 알아줄 거세요.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개발 밀도 외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니고 녹관 농자죠. 그렇죠? 그 지역에 뭐요? 그 지역에 현재는 거의 뭐 칠학주구 외에는 전부 다 뭐 전답이기 때문에 길도 그냥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발시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할지라도 그 칠학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용도구역 등등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거나, 그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 행위를 기존보다 할 수 있도록 건폐 20%에서 막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여기 땅값 들썩일 것이고 투기꾼들 들어오는 건 뻔할 것이고 하루아침에 땅값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나중에 건축행위 할지라도
도로 등등에 기반시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치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땅값 올라가기 전에, 완화되기 전에 일찌감치 진행해버립니다. 땅값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기반시설 등등을 설치하는 땅을 미리 수용하려면은, 왜? 올라간 다음에 수용 못 합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진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죠? 얘는요? 포인트가 얘는 기반시설 설치가 얘는 뭐예요? 얘는 필요해요. 이거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예요? 그 박스 있잖아요. 도, 공, 녹, 각, 수, 하, 폐. 여기까지. 따라요. 도, 공, 녹, 각, 수, 하, 폐. 도, 공, 녹, 각, 수, 하, 폐. 어디 가나 기반시설은 항상 1번이 도로가 가장 필요하면서 또 토지와 토지끼리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가, 그러니까 이것이요, 가장 우선순위로 정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말은 없지만은. 도로가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 순위가 뭡니까? 공원이고, 그 다음이 녹지, 그런 거예요, 이것이. 도공, 녹학, 수합회. 시작! 도공, 녹학, 수합회. 폐기물이 맨 뒤인지 아닙니까? 이거는요, 맨 나중에 하면 돼요. 왜? 이건 주택이, 아파트 건설된 이유에 필요한 거잖아요. 순서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보통 내 개인적 감은 그래요. 아시죠? 도공, 녹학, 수합회. 그러면 이 동네가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이제 그래봤자 하나의 어떤 그 신도시의 개념이죠. 그죠? 그러면 신도시 들어오면은 아파트 1단지, 2단지. 특히 제가 천안에서 강의하는데 천안에 가면 그 KTX 여기 있죠? 천안 아산역. 그 주변 지역이 불당동이에요. 그 지역이 하나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도시. 참 아파트도 새 거고, 진짜 학원이 너무 쌤뺑. 너무 깨끗해. 막 다 새 거예요. 건물도 새 거고, 막 책상 의자도 새 거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많아. 원래 그거 있잖아요. 주부들은 일단은요, 커피숍 가더라도 깨끗해야 돼. 뭐가?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다. 커피숍에 너무 하루에도 안 가더라고요. 일단 화장실이 깨끗하면서 커피숍이 그냥 아주머니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학원도 좀 깨끗하고 이런 데는 잘 가요. 근데 오래된 건축물에는 이상하더라고. 건물도 오래되면 이상하게 안에 있는 이건 책상상 다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한 수강생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왜 얘기하느냐. 그런 천안의 불당동처럼 한 신도시가 형성이 될 때 초등학교 들어왔잖아요. 중학교 들어왔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왔지만은 그 지역에 대학은 없어요. 거기 대학 들어오면요, 그 지역보다 대학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 대학 제외.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도 포함된다고 나오거든요. 대학은 뭐라고요? 제외. 자, 거기까지 봐주시고 다시 갑니다. 원래 책 몇 페이지더라? 100. 나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저를 봐요. 그래서 여기 도공, 녹학, 수합회인데 녹학에서 먼저 한다고요? 퇴거다. 제외한다. 그러면 얘는요, 자, 어떤 지역이냐? 반대니까, 어디였더라, 양계. 똑같이 그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림 이렇게. 녹관, 농자이죠. 얘는 뭐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죠? 외의 지역이라고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외의 지역이니까 당연히 녹관 농자이다. 자, 여기는요, 첫 번째, 자, 의무적인 지정이 있고요. 두 번째, 의무적인 지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얘밖에 안 나와, 얘밖에 안 나와. 의무적으로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 아까 했잖아. 행위 제한이 완화, 용도 등등이 해제. 아시겠죠? 뭔가 또 행위 제한이 해제되면서 또 완화. 그러니까 얘는 강화야, 강화. 얘는 뭐죠? 완화. 또는 해제. 이런 말들입니다. 완화, 해제, 완화, 해제. 밑에 2번 나오죠? 특광 등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것이 기억, 맨 끝에 완화, 해제. 여기에 강화가 되면 안 되겠죠. 니은,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에는 완화. 그러니까 완화, 해제. 그러니까 완화, 해제죠. 디귿은요, A 20% 줄고요. B도 20%.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 없어요. 똑같이 20%만 알면 나중에 다 문제 다 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밀 관리구역도 2년 20%. 얘는 연도 없지만 그냥 20%. 아시겠죠? 똑같이 그죠? 20%. 그래서 완화, 해제, 뭐예요?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화, 해제, 20%. 내용 이해 안 해도 돼요. 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의무적은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법률 조문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위에.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그 특광 등등이 줄겁니다.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은, 그 뜻입니다. 하다면은, 의무적인 해당사항 4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용은 없어요. 법률 조문만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넘깁니다. 3번. 3번은요, 거기에 좀 빠졌어요. 거기 지정하거나 하면 고시해라인데요. 거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왜 지정하냐. 심지어 그냥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 말도 빠진 것이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절차가 얘도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고시한다 같아요. 다만 앞에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이게 들어가요. 의견 듣고 난 다음에 심의 거쳐서 요 2가지 현재 책이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되면 고시합니다. 그러면 얘의 지정권자도 누굽니까? 똑같이 그죠? 똑같이 얘입니다. 얘는 뭐요? 얘는 주상공. 얘는 뭐요? 녹관농자죠. 서로 중복돼 안 돼? 안 돼요. 서로 중복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시험에 중복된다 또는 중첩된다 틀립니다. 다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여기는 뭐가 들어갔다? 주민의 의견. 간단합니다. 개발하기 전이니까 그 지역 주민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개발할 건데 이렇게 자체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의견 내는 겁니다. 얘는 이건 개발됐으니까 개발하기 전에 이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 이거는 물어보면은요, 부산시장만 요거도 먹어요. 귀찮거든요. 또 하나, 물어봤자 나한테 손해만 와.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개발행 하려고 그래? 아, 예, 하려고 합니다. 너 여기서 4층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알지? 알고 있어요. 근데 50% 강해가지고 2층까지밖에 못해. 했다가는 요거도 먹잖아. 이런, 그럴 거 아니야. 왜 오지게 해? 아예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없어. 의견이 여기에 딱 등장하면 틀립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책 보겠습니다. 4번. 나오죠, 그죠? 4번 동그라미 마시고요. 특광 등등은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냥 밑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라.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나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까지 뭐고 밑에 기억, 니은, 디귿 하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그냥 4번 거기 3줄만 봐주시고요. 리얼 나오잖아요.
구역 지정 이후에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계획 안 나오면은요, 1년 되는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됩니다. 해제. 5번 기준 국장 밑에 기역만 동그라미 마시고요. 구역 면적은 최소 얼마? 10만 이상이다. 넘겨보세요. 쌍가로 2번. 자, 설치 비용인데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기다가 도공, 녹학, 수화폐를 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개발하기 때문이죠. 누구든 너희들이 건물 짓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건물 안 지으면 우리 이거 안 해. 너희들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아니 시행이든 간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때문이니까 너희도 비용을 좀 내. 소규모 건축물 빼놓고 그러니까 200 이하는 안 내요. 200 초과하는 건물만 내요. 이것도 신축하고 증축만 냅니다. 그래서 200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만 부과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가로 안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얘는 분명히 증축인 얘기는 그죠? 예. 증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는 얘는 뭡니까? 전부 철거, 일부 철거. 전부 철거죠, 그죠? 전부 철거하고 신축한다. 이거 뭡니까? 전부 철거하고 기존 규모까지는 개축이에요. 그렇죠? 신축이라는 얘기는 초과했다 그 말이죠, 그죠? 초과했다. 그러면은 줄거예요.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합니다. 전부 다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초과하는 요거는 이제 건축을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이걸 내가 강의 안 해요. 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개축을. 이번에 설치 비용. 설치 비용은요. 거기에 거기 줄거 보세요. 기반 시설, 표준 시설 비용 플러스 용지 비용만 계산 공식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과할 때에 시설 비용 건축물이죠. 시설 비용 건축물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지 비용도 포함이 된다는 것 그거 알면 돼요. 아, 용지 비용도 포함되는구나. 그 정도 끝. 용지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공식 외우지 마세요. 용지 비용도 부과할 때 포함되는구나. 자, 넘기세요. 거기 여러분들 162페이지에 그 두 번 참고 박스 보시면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산 나오죠, 그죠?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합니다. 나중에 요약집 할 때 이 중에서 몇 개만 더 골라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같이 외울 겁니다. 저랑 같이 하면 또 외울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3번에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입니다. 기억 납부 의무자 누구냐? 반드시 설치 비용을 내야 합니다. 누가? 기억.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했다. 그러면 위탁이나 도급한 자. 아시겠죠? 수탁이 아닙니다. 위탁한 자, 도급한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 잘 나와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자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임대인 아닙니다. 디귿 집이나 등등을 승계했다면 승계한 자가.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특강 등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건축 허가 받고 2개월 이내에 돈 내라고 부과합니다. 시험에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과하는 것이고 넘깁니다. 딴 건 다 보지 마세요. 165페이지에 5번. 아니다. 하나 빠졌다. 잠깐. 하다 말았네. 163페이지. 부과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합니다. 163페이지. 맨 밑에. 내가 일단 말았어요. 2개월 내에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내야 됩니다. 왜? 그때 안 내면은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과하고 납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 방금 2개월 내에 납부하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설명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165, 5번에 1번 동그라미 하세요. 설치 비용은요, 원칙이 현금이요. 현금 등,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부 현금. 예외 토지 등의 물납으로도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끝 됐습니다. 넘기세요. 166 3번 강제징수 만약 안 내면은 거기 지방세 세금 걷듯이 징수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환급 이거는 뭐 진짜 말장난인데 빨간 것이 파란 것이 보세요. 환급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은 환급해라. 그게 안 내겠죠, 그죠? 말이 맞는 거니까요. 그것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뒷부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맨 뒤에 일단은 200페이지. 그 사이 다 했습니다. 200페이지. 보칙 등 나오죠? 그거 보시면, 뭐 도계에는 필요 없고요. 넘겨보시면 시범도시가 가끔 나오지만,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타인 부재 출입 등. 여기까지 하면 돼. 타인 토지. 타인 토지. 뭘 지울까? 뭐 지울 만한 게 없네. 이거 합시다. 자, 요건데, 먼저 이렇게 보세요. 나는. 자, 책 보시면은 1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출입. 저를 봐요. 이거요. 자, 도로 설치하려면은요, 현재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논이에요. 밭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 토지 등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다면 마당까지 들어가야 돼요. 몰래 들어갔다가는 주거 침입이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단순하게 타인 토지에 이렇게 출입하는 거, 출입만. 뭐라고요? 출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요, 출입한 이후에 그 소유자 등의 물건을 일시 사용. 다르죠, 그죠? 또는 장애물을 제거, 변경, 또는 제거인데, 이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장애물이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장독대다. 앞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걸 약간 지운다. 그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변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입은 몸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소유자의 물건을 만지거나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 내용이 현재 그 1번에 기초조사 등으로 인한 출입할 때 두 번째 줄에 출입, 바로 밑에 일시 사용, 마지막 줄에 변경 제거, 일단 네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으면 출입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 등등을 변경 제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할 수 있는데, 자, 2번 뭐냐? 2번 1번이 뭐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출입 동그라미에요. 출입. 얘는 뭐냐? 단순하게 출입할 때, 그러니까 요거 얘기입니다. 출입할 때 이걸 두 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해야 돼요. 그거 나오잖아요. 특광, 특시, 특도, 시정문서에 허가받아라. 허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출입 전 얼마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행정청 시행령은 허가받지 않아요. 그러면 비행정청만 허가받아요. 그죠? 자, 정리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일단은 7일 전 통지합니다. 두 번째, 자, 행정청은 행정청 시행자죠. 행정청은 허가받지 않아요. 누구만? 비행정청 시행자만 허가를 받아요. 일단 요거 7일 전. 자, 그리고요 보시면 2번 사전 동의 뭐냐? 일시 사용 변경 제거입니다. 맞죠, 그죠? 여기 표의 오른쪽이에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냐? 들어와서 내 물건 좀 사용한대. 그럼 집주인 허락 받아. 받죠? 동의. 일시 사용 제거 변경은 동의. 동그라미에서 동의 당연히 받고 해야 됩니다. 3번 보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이 없다든가 해외여행 갔는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렇게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러면 시행자 행정청이다. 그러면 특광 등등에게 통지. 저를 보세요. 부산시장에 직접 안 들어갑니다. 부산시장 이름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보니까
이거 뭐 동의받고 싶어도 사람이 있어야지. 또 만졌다가 또 괜히 또 나중에 또 뭐 손해배상 청구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장한테 여기 이제 동의받고 싶어도 받을 사람 없어요 라고 통지하면 그 다음 얘기는 뻔하잖아요. 그래 내가 책임질게 그냥 실질 사용해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밑에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령은 맨 끝에 뭘 받아요? 얘는 뭘 받아요? 허가. 잘 봐요. 요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한 개 더 합시다. 한 개 빠졌네. 4번에 일시 사용 변경 제거는 얼마 전까지? 3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같이. 자, 얘는요. 얘는 3일 전 통지입니다. 그죠? 3일 전 통지하고 플러스 뭐까지? 동의. 요거잖아요. 동의까지. 얘는 3일 전 통지고 동의까지 받는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동의 받기가 곤란하면 이거죠. 행정청 시행령을 얘는 그냥 통지만 하고 행정청에는 행정청은 얘는 뭘 받아요? 얘는 이따 되겠다. 허가한다. 이게 다 정리된 겁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5번 출입 제한 일출 전 일몰 후 언제입니까? 해진 후 해 뜨기 전에는 점유자 동그라미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인이 아니에요. 누구? 점유자. 소유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거기에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점유자가 소유자도 못하는 거예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못 들어가요. 이거를요 잘 바꿔냅니다. 소유자로. 점유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6번은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점유자 동그라미 점유자. 그리고 그 점유자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 행위를 방해하면 안 돼요. 저를 볼래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집이 있어. 집이 이렇게 집이 일이 있는데 하필 이 사람은 오전에 산에 갔어. 산에 뭐하러? 나무하러 갔어. 가지고 그죠? 집구석에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거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열받는 거야. 알고 있어. 까먹은 것이지. 나이 드셔가지고 까먹은 겁니다. 치매 징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 마당에 누구 와서 껄쩍거리고 있느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쫓아가가지고 야 나가 하면 안 돼. 여기가 들고 있는 이게 뭐야? 이게 야구방망이야. 그죠? 들고 갖고 나가라 하면 안 돼. 안 되죠? 하면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물론 들어간 사람도 이러한 법적 절차 안 거치고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들어갈 때 끝에 증표와 허가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요. 3번 토지 A의 출입 등 손실보상이죠. 1번 손실보상 누가 하느냐? 맨 끝에. 자, 손실을 입혔다면 그 공무원이죠. 행위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그가 속한 부산시에서 또는 시행자가 보상하고요. 협의는 당연히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 돈 줄 자, 받을 자가 다이렉트로 협의한다. 협의 안 되면은 3번 맨 끝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지법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예. 넘깁니다. 자, 211페이지 하나 남았네요. 한 개 더 있구나. 자, 행정심판 나오죠?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행정청이 아니건 무조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만 비행정 시행자, 행정청은 비행정청 시행자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밑에 누구한테? 지정한 자, 동그라미 했어요. 지정한 자에게 제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비행정청 시행자 너 때문이야 라고 그 자에게 직접 제기하는 것은 배웠잖아요. 그게 뭐죠? 이의신청. 이의신청. 그 사람보다 윗사람한테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행정심판이죠.
그러니까 비행정 시행자보다 그 윗사람은 나를 지정한 자. 그죠? 이방권자죠. 지정한 자로 부르는 겁니다. 지정한 자.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지정한 자. 동그라미 했어요. 시험 잘 나와요. 지정한 자. 넘깁니다. 6번 청문, 국장 등등은 다음에 1번, 2번, 3번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청문회를 거쳐서 혹시 소명의 기회 주자는 얘기죠. 지금요 4번의 토지거래 왜 있는지 알아요? 이것이 3년 전에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우리 국토부에 있어서 국토법에 아직 여기 있다가 지금 국토법 개정되면서 중개사법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 토지 허가구역만 3시간 강의해야 되거든. 3시간. 내가 거의 18년 동안 강의했으니까 내가 지금 머리 다 있거든. 그거요. 다 있어. 지금 중개사법 강의하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문자고 전화가 와요. 아는 분들이. 어떻게 강의하면 되냐고. 그럼 내가 자료주고 했거든요. 그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국토법에 있을 때는 4번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삭제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잘 보세요. 1번 개발의 허가 취소할 때 취소하기 전에 청문 개 동그라미. 2번 시행자 즉 공적개발사업 시행자 시 동그라미요. 시행자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 실시급의 인가 취소죠. 실 동그라미. 옛날에는요 토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암기했어. 이게 청문회를 개시할 때니까 나와서 실토하라 그랬거든 내가. 그렇죠? 청문회를 개발의 개시할 테니까 나와서 뭐라고요? 실토하라 했는데 토가 빠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냥 깨시실. 애가 왜 이렇게 깨시실 하냐? 아시겠죠? 따라해. 깨시실. 이렇게 해서 국토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